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이랜드 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 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AI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미디어 더 팩트와 개인정보보호법 학회가 손잡고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데이터법제의 발전을 주제로 한 기획 칼럼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번 기획은 AI 혁신을 위한 필수 과제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재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며 보호돼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학문적 분석과 사회적 담론을 제공합니다. 편집자주. 더 팩트 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 인공지능 혁명은 지금 우리 사회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초거대 자본과 인재는 이미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 투입을 선언했으나 글로벌 빅테크에 한해 투자에도 견주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고의 AI 인재들은 오래전부터 해외로 발길을 돌렸고 유능할수록 떠나는 현실이 굳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양질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신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국가와 사회 전 영역의 다양한 정보를 일찍이 디지털화하여 축적해 두었다. 그러나 데이터를 규율하는 제도는 혁신을 견인할 활용도 정보 주체 권리의 실질적 보호도 아닌 어설픈 타협에 머물러 있다. 재원도 인력도 부족한 우리가 데이터 생태계 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3대 강국은 허망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급변한 인공지능 환경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법제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여전히 사전동의라는 단일 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목적을 사전에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무용하다.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때마다 일일이 구체적인 동의를 다시 받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지만 적용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 변화된 기술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 논리에 매여 개인정보보호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 판례까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보 주체의 권리는 오히려 형식적인 동의 절차 속에서 유명무실해지고 기업들은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한층 더 가혹하게 다가와 잠재적 혁신의 싹을 꺾어버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절실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했으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막중한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조직과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인공지능 혁신에 기여할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임무의 최일선에 있다. 신뢰를 저버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인공지능 환경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점을 찾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형 지원 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의 거센 물결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이다. 단순히 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활용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고안된 제도적 장치들이 인공지능 환경에서 형식화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현실을 개선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을 찾자는 것이다. 변변한 빅테크 기업 하나 없이 산업적 역량을 상실한 채 그저 법률을 무기 삼아 과징금 규제에만 의존하는 유럽식 투쟁이 인공지능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낡은 법제의 재설계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는다면 부족한 재원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이미 해외로 떠난 전문 인력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정부와 기업의 몫이 아니다. 국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응원해야 하며 혁신 기업들 또한 인공지능 혁신으로 창출된 가치를 독점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인공지능 대전환은 단순한 위기와 기회를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시험대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3년, 길어야 5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그 시한을 넘기면 글로벌 AI 질서는 고착화되고 우리는 영원한 추격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설계를 통해 권리와 혁신을 동시에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인공지능 시대, 혁신 막는 개인정보보호 원칙 이대로 좋은가엔드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검색 서비스만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지 않으며 챗GPT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료를 검색하고 코딩에 활용하며 보다 손쉽게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은 각 산업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정부도 인공지능 3대 강국을 외치면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이나 규정들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언급된 것은 최소 수집의 원칙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최소 수집의 원칙은 OECD의 프라이버시 원칙 중 수집 제한의 원칙이나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의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유사하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 과정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지만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데이터의 질도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최소 수집의 원칙을 지키려면 개인정보 형태로 수집할 필요가 없으면 비식별 처리된 형태로 수집하여 이용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 수집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만을 강조할 수 없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최소 수집의 원칙만을 강조할 수 없으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규정을 재편하지 않으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로 정보 주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빼앗게 되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정보 주체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공개된 정보 활용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 물꼬를 터야 앤드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법과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알고리즘 훈련을 전제로 한 새로운 환경을 담아내야 한다. 사진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이슨 권 오픈AI 코리아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이세롬 기자. 인공지능 AI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도 AI 분야에서 세계 3강 지3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적인 지3도약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GPU 같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숙련된 인재,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결정적인 요소다. 현재 우리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3로 도약하기 위한 지름길은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며 실제로 해외의 주요 AI 기업들도 웹크롤링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신속히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버린 AI의 근간이 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웹 스크래핑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여 혁신을 이끌 수밖에 없으나 데이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로 평가될 수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본래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토대로 한 개별적 수집, 이용, 제공을 전제로 설계된 법률이다. 이에 AI 학습에 수반되는 대량의 데이터 수집, 결합, 비식별화, 재가공, 모델 훈련과 같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온전히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개된 정보의 2차적 이용, 비식별화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서 파생된 결과물의 책임 소재 등은 기존 규율 체계에서 AI가 불러오는 혁신적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행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로 정의하며 AI 학습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AI 학습 활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의 법적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안내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정당한 이익의 인정 요건으로 제시된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이라는 새 요소는 AI 기업들이 신속하게 모델을 학습, 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서 자의적 해석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다. 더욱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공개 데이터 수집 상황에서 기존 정보 주체의 동의 중심으로 설계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 조항을 통해 공개된 정보의 AI 학습을 규율하는 접근법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AI 대전환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편이다.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개 정보에 대해 명확하고 직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주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동의를 통해 보유한 개인정보의 AI 학습 활용 확대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혁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AI 학습은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구조와 패턴을 활용하는 행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이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모델 학습에 이용한 것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판결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AI 학습에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은 불신을 키운다. 이에 AI 학습 데이터 처리 현황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넘어 AI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다. AI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법과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알고리즘 훈련을 전제로 한 새로운 환경을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혁신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켜내고 AI가 사회적 신뢰 위에서 발전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도, 무제한적 자유도 해답이 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혁신과 권리 보호의 균형이라는 시대적 요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또한 목적 제한의 원칙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은 위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할 때 정보 주체에게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목적이 변경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학습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및 해석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종전에 적법하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한다. 결국 사업자가 대규모의 양질의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보 주체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이유로 데이터의 활용만을 강조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보호에 소홀히 하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지 않는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형식적으로 적용 및 집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보 주체에게 제공될 수 있는 혜택을 빼앗게 되는 불상사를 막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법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더 이상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의 활용을 보장하면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정당한 이익가치 앤드 한혜원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바야흐로 인공지능 AI 시대다. AI 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우리 삶을 전례 없이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들며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AI 개발 과정에서는 수집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목적으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으며 복잡한 처리 과정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나아가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또한 개인정보 처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대두되었으나 AI 개발 맥락에서 필요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이 또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잊혀져 있던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 러지터먼 인트러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 동의 등 기타 처리 근거가 없더라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리 근거이다. 그동안 이 정당한 이익은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되어 오지 못하였으나 AI 시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익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실무적 걸림돌이 존재한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명백하게라는 불확실한 법률 용어는 기업 입장에서 마치 자신들의 이익이 정보 주체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여야만 한다는 오인을 하게 만들면서 이로 인한 법적 리스크 때문에 정당한 이익 활용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기술 혁신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명백하게 요건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입법적 개선이나 최소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유연한 법 해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익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허가증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적용의 대전제인 이익 형량에 있다. 정당한 이익은 AI와 관련한 처리라고만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여 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AI의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비교 형량하여 위 편익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위험에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AI와 관련한 처리 목적의 정당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처리하는 정보와의 관련성, 그 처리가 발생시키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의 정도, 침해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한 추가적인 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요청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이익 형량 과정은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앞서 스스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와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후 통제권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여지도 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를 맞아 경직된 동의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당한 이익을 주된 개인정보 처리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엄격한 이익 형량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이익의 활용은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정보 주체에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점이 될 수 있다. AI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된 이 시점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기존 법 체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절실히 요구된다.